세계적인 기업들이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타개를 할 것이고 불확실성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고 이게 주식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현재로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매수 동향, 세계적인 투자 심리를 알아야 우리가 관세와 관련돼 가지고 또 투자 전략을 짤 수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도 우리가 분명히 좀 주목하면서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2월 20일 목요일 VIP 전용 매매 방송을 진행하게 된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입니다. 모쪼록 오늘도 화이팅해서 보람찬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미국의 3대 증시는 혼조세라기보다는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마감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다우지수가 0.16%, 나스닥 종합이 0.07%, S&P 500이 0.24%,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18% 상승 마감했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의 수급 동향이라고 하면은 반도체 투자 심리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5거래일 연속 강한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반도체 경우도 K칩스법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수급이 몰리는 경향도 있겠지만, 이거를 조금 더 큰 틀로 본다고 하면은 낸드나 디램에 대한 수요가 3월부터 더욱 올라올 것이다, 여기에 대한 기조 관련 기대감이 있을 것이고, 낸드 감산 전략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이 좀 맞물리지 않는 관련된 가격 기대감이 함께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 가장 중요했던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FOMC 의사록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전에도 제가 그나마 좀 예측을 했던 거는 사실 시장이 예상하는 거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은 현재 최근 연준은 계속해서 통화정책이나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발언들을 이어갔었고, 시장에서 좋아하지 않는 발언들을 이어갔었기 때문에 그 이상 나올 최악이 많이 없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들이 표기가 돼 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의사록을 확인을 좀 해보면은 현재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국면에 대해서 연준도 다소 차분하게 보수적으로 현재의 국면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좀 확인되었고요. 실제로 무역정책이라고 하면 사실 관세겠죠. 이 무역정책에 대한 인플레이션 우려를 표하는 내용과 그에 대한 상당한 신중론이 표기가 돼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셌던 내용이라고 한다면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해서 일시 중단하는 게 더욱 현명할 수 있겠다, 이런 내용들도 있기는 있었는데, 시장의 반응을 따져본다면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지는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안도감이 반영이 되기는 한 것 같아요. 하지만 미증시가 최근 들어서 계속 좀 방향성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는 게 나스닥인데 계속 이제 기존 고점 자리에서 방향성을 쉽게 보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행진을 이어갈 것이냐, 혹은 여기서 한번 푹 눌릴 것이냐, 슬슬 방향성이 한번 나올 때가 되었다라는 포인트를 인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시장에서 트럼프에 대한 말이 떠들썩한데, 최근에 트럼프가 논란이 되는 발언을 하나 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우크라이나의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요즘 들어서 꽤나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데, 그 논리가 뭐냐면은 우크라이나는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뽑은 게 아니고 현재 사실상 계엄령이 선포된 상태라고 하면서 현재 젤렌스키의 지지율은 4%도 되지 않는다, 매우 부정적이다, 이런 발언들을 내놓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했던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모든 발언들이 러시아의 논리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이고, 러시아와의 회담이 종료된 직후에 트럼프가 이런 말을 뱉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논리에 트럼프가 지금 동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겠죠. 동시에 또 재밌는 거는 러시아가 요즘에 현지 언론들을 지켜보면은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복원 관련된 기사들이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 미국 관계 보존에 대한 기대감이 쏠쏠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도 당연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는 러시아를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게 너무 잘 보이고, 오히려 막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한 720조를 배상을 받아야 된다, 거진 지금 식민지가 되라는 수준을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절대 아니겠지만,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쟁에 대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향후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그리고 여기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세계적인 정세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도 한번 재밌게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죠. 제가 봤던 것 중에 재미났던 얘기가, 기사 보니까 요즘에 트럼프가 슬쩍 풀린 미국에 투자한 기업,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동차 관세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가 나와서 자동차 기업들 중에 누가 미국에 더 투자를 할 것이냐, 여기에 지금 세계적인 집중이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트럼프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는 여론이 점점 기정사실화시키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포함한 자동차 수출국들이 올 게 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트럼프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관세를 할 것이다 라고
밝힌 다음에 곧 수주 내로 미국의 추가 투자 계획을 밝힐 기업이 있다, 이렇게 말을 이어갔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게 과연 어디일까?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이라고 하면 독일, 일본, 중국, 한국일 텐데, 자, 독일은 폭스바겐은 지금 재정 상태가 그럴 수 있는 상태가 못 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은 당연히 배제고 중국 기업들도 당연히 배제죠. 그럼 한국과 일본이에요. 한국이면 현대차고 일본이면 도요타. 그래서 현대차와 도요타에 대한 기대가 관련돼서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두 그룹 모두 미국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그룹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왜 좀 심도 있게 지켜보고 있냐면은, 단순하게 자동차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들이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타개를 할 것이고 불확실성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고 이게 주식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현재로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매수 동향, 세계적인 투자 심리를 알아야 우리가 관세와 관련돼 가지고 또 투자 전략을 짤 수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도 우리가 분명히 좀 주목하면서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내 증시 테마와 연관되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어제 미국 증시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인 테마가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 함께 대화를 나누었던 반도체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약간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테마일 겁니다. 갑자기 또 양자가 튀어올랐어요. 근데 양자가 튀어오른 거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아무 이유 없이 튀어오른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운 양자 칩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빅테크 기업들 중에 좀 큰 폭은 아니었지만 강한 모습을 보였고, 양자와 관련된 기업들이 꽤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의 또 다른 연관성이 있는 이슈라고 한다면, 중국에서 한알령을 해제하겠다는 소식이 현재 보도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월 정도부터라고 확인을 했는데, 한알령이 해제된다는 거에 대해서 뭐 엔터와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의 오늘 수급이 좀 들어올 것인지, 뭐 대표적으로 YG 플러스, 하이브 이외 컨텐츠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정치계에 관련된 이슈들이 더 부각이 될 수 있을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자로 윤석열 대통령의 변론기일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오늘자로에서 첫 형사재판이 시작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관련돼서 어떤 증시의 노이즈가 있을 것인지 여부, 동시에 한동훈 복귀에 대한 내용이 요즘 점점 수면 위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이슈가 이제 맞물리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관련된 내용까지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국내 증시를 지켜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SOS랩 13,680원 부근 손절매 사인 전송드렸습니다. SOS랩은 현 시점 매도, 현 시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현금화의 연속으로 굳이 손실폭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시장의 불확실성도 큰데 계속해서 가져갈 이유가 현재로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목에 대한 모멘텀의 문제가 아니라, 모멘텀은 언제든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게 지금 부각이 되냐, 11,000원 이렇게 매도가 되냐, 그 차이는 큰 거기 때문에 저희는 현 시점 매도하겠습니다. SOS로 죄송합니다. 갑작스러운 손절이 아니라 원래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제 방송에 이은 현금화의 연속이라고만 딱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용잔고를 본다고 하더라도, 보조지표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국내 증시가 분명히 과매수 구간에 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1월과 2월 대장을 차지했던 테마의 지금 차익 물량이 출회되는 거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고, 관세에 대해서 한 번은 더 터질 수 있겠다는 것까지 해서 증시의 불확실성 관련된 우려감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과매수 구간까지 더한다고 하면 증시가 한 차례 밀려도 전혀 이상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차례 밀리는 게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더 큰 기회를 잡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는 지난주, 이번주 지금 현금화를 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차분한 마음으로 증시를 더 대해도 될 것 같아요. 단기 매매만 이렇게 우리가 당일 수급 보고 짧게 소량으로 하는 것만 하는 거고, 이제 APE가 좀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는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략표대로 들어가는 스윙 중장기 매매에 비중을 많이 실으면서 수익폭 키워가면서 수익금을 극대화시키고, 단기 매매는 크지는 않은 비중으로 당일 자금을 빠르게 순환시키면서 나름대로의 용돈벌이를 하고, 저희는 지금 1월달, 2월달 시장에 맞추어서 그렇게 매매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단기가 좀 많을 때도 있을 거고, 혹은 스윙 중장기가 많을 때도 있을 거고, 여기에 대한 차이는 있겠죠. 1월 달에는 단기 매매가 월등히 많았고, 이제 1월 지나가면서 2월 때까지는 중장기 매매를 나름 많이 나갔고, 저희가 1월 달에는 대부분이 단기 매매였어요. 단기 대부분 단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2월부터는 보세요. 단기 스윙 중장기
중장기, 단기, 스윙 중장기, 스윙 중장기. 이건 스윙 정도죠. 스윙 같은 맥락이고 스윙 중장기, 스윙 중장기 이런 식으로 스윙에 대한 비중이 훨씬 커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파악을 하면서 매매 전략은 항상 변경이 돼요. 그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매일같이 방송을 하고 있는 거고 모쪼록 우리 한번 잘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시장이 지금 부진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안정화되는 거를 좀 보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저희 단기 종목도 그렇고 스윙 종목도 그렇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거의 없죠. 근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은 현금을 너무 남용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시장이 안정화가 되면 이제는 매집 종목이 들어갈 거다. 스윙 중장기가 하나 두 개 차례대로 들어갈 거다 라는 관점을 항상 인지를 하고 시장을 쳐다보시는 게 현재로선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폴라리스 오피스 7,630원까지 해봅시다. 자, 저희는 2월 20일 오늘 오전 폴라리스 오피스 7,630원 부근에서 지금 공략하고 있습니다. 방향성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대응 필요할 시 대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가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꽤나 부각이 된 데에 대해서는 테슬라가 공개한 AI 그록3와 연관이 있어요. 그록3 사용 여부에 대해서 xAI와 폴라리스 그룹이 엮이면서 폴라리스 오피스가 최근에 수급이 꽤나 강하게 몰리는 모습. AI 테마에 대해서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재료로 현재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자 흐름에 대해서 주목을 했던 거는 이게 시간외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였어가지고 오늘 흐름을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전 중에 강한 모습을 보이는 테마가 굉장히 많았죠. 양자도 있었고요, 컨텐츠도 있었고요, 엔터도 있었고요, 폴라리스 그룹주도 있었고요, 일부 반도체 종목도 있었고요, 우주항공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테마들이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오전 수급을 확인을 해야 기술적인 모습이 아니라 오전 중 수급이 가장 센 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전 직후에 이 종목을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아까부터 강조를 드린 게 나머지 테마들은 수급이 다 꺾이는 것 같은데 1차 파동이 나온 이후 꺾이고 재상승을 못 해주는 것 같은데 폴라리스는 1차 파동을 만들고 힘을 좀 응집을 했다가 다시 방향성을 위로 잡는 것 같아서 그런 모습으로 폴라리스 오피스를 오늘은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차분하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는 생각보다는 좀 수급이 꺾이네요. 수급이 한번 여기서 다시 팡 들어와 줘야 되는데 거래가 완전 끝난 건 아니지만 아까보다는 활성화가 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반발 매수세 안 들어와 주면 잘라야 돼요. 약간 지금은 개미들끼리 치고받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누군가의 위든 아래든 개입이 한번 나와야 방향성이 딱 나올 것 같은데 지금은 딱 개미들끼리 치고받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단타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이 빠진다고 시장 핑계를 댈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왜냐면 단타는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방향성을 보면서도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단타잖아요. 그래서 단타를 하는데 시장이 빠져서 손절을 했어요. 이거는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거고 만약에 손절이 나간다고 하면 그냥 제가 잘못한 거예요. 단타를 하는데 사실 사람마다 기준도 다르고 본인한테 어울리는 것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더불어서 이론에 대한 정답이란 게 전혀 없어요. 단타는 주식 자체가 그렇지만 그래서 정답이 없으니까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놓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래 안 들어오겠다? 매도합시다. 자, 폴라리스 오피스 7,400원 부근 매도 사인 보내드리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매도 3% 정도 손절인데 매도합시다. 자, 일단 오늘 중요했던 내용들 정리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SOS랩 저희 기존 단기 종목으로 가지고 있던 거 현금화 목적으로 리스크를 굳이 키우기보다는 지금은 현금화가 우선이다 라는 생각으로 손절매 사인 나갔습니다. 근데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은 단순하게 종목이 안 올라가서 그냥 떨어지는 것 같아서 포기하고 손절했다가 아니라 지금은 현금화가 필요하고 매집에 대한 자금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시기다 라고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지난주부터 시장의 분위기는 바뀔 것 같다고 계속 강조를 드렸고 어제자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현금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좀 그래도 단타로 멘징을 해보고자 폴라리스 오피스를 잠깐 들어갔는데 수급이 오늘 증시에선 가장 강했던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수급의 연속성이 좀 보이지 못하면서 추세가 좀 이탈되고 있는 것 같아서 크지 않은 손실 폭에서 전량 정리하자라는 관점 나갔습니다. 모쪼록 손절이 나간 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래도 좋은 뜻으로 오늘 나름 괜찮은 종목이 보여서 단타 매매를 해보려고 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해서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여러분 안녕.